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임상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몸의 중심 척추, 척추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협착증하고 디스크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인데요. 척추뼈 안쪽에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앞쪽에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뒤쪽에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나이가 들면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걷기 시작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가 심한 경우에는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근감소증, 그러니까 노년층에서 근육이 점점 빠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인데, 이부 근감소증은 비단 노년층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근육이 빠져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줄어들면서 척추를 지탱하던 힘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허리가 더 무너지게 되고요. 아프다고 걷지 않으면 걷는 능력이 더 점점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프다고 걷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협착은 좀 좁아지는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4번과 5번 사이에 협착 증상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증상이 엉덩이와 허벅지, 엄지발가락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엄청 아프다, 저리다, 엉덩이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엄청 했었던 걸 보면 4번과 5번에서 보이는 이 증상이 맞는 것 같고요. 협착증.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얼마나 걸어야 안전한가라고 보면 무리할 경우 신경이 눌리다가 나중에는 신경이 죽어버리게 되어 심각한 손상으로 영구적 마비나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을 조절해주는 신경까지 망가져서 요실금,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걸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오래 걷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걷고요. 걷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걷고, 쉬었다가 다시 짧게 걷기를 좀 반복하며, 저리거나 아프면 허리를 좀 구부리고 2, 3분 쉬다가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걷고 다시 걷기를 반복하여 총 30분 걷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걷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걷는 것이 그럼 협착증에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있고 걸을 때는 약간 숙여서 걷고요.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면 신경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허리 정렬을 위해 양반 자세로 앉아 있다가 아프면 약간 숙여줍니다. 스트레칭은 손을 뒤로 잡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10번 하면 혈류가 공급되어 통증이 감소됩니다. 인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별표 쳐놓으시면 너무 좋겠죠? 네. 자, 협착증. 협착증이 있으면 걸을 때 왜 다리가 저리고 아플까요? 걸을 때 더 허리를 뒤로 약간 젖히게 되는데,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좁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걸을 때 약간 의식적으로, 아, 나는 허리 좀 반듯하게 걸어야 돼, 꼿꼿하게 걸어야 돼, 라고 하는 약간 강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싶기도 해요. 일반인은 걸을 때 신경관이 조금 좁아져도 신경이 눌리지 않지만 협착증 환자들은 이미 신경관이 좁아져 있다 보니 조금만 더 좁아져도 신경이 압박되어 저림 등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남편의 사례를 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름은 이땡땡이고요. 나이는 55세, 71년생입니다. 직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고 업무 환경은 8시간 이상 앉아서 노트북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앉아서 손을 이용해서 이제 노트북 작업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허리, 뭐 어깨, 목 다
좋지 않을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증상의 시작은 2025년 6월 22일. 발현의 원인을 추측해 보면 저희가 사는 지역 근처의 헬스클럽, 무료로 이용하는 헬스클럽에서 무리한 운동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한 운동에 대한 증상 발현이 예를 들면 보통 헬스장에 가면 저희 남편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근데 3시간은 짧고 한 5시간씩 사우나까지 하면 5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2시간씩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가의 코칭 없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6월 24일 날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협착증 4번과 5번의 협착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일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6월 24일 첫 진단을 받고 디스크 4번과 5번 사이에 이제 협착 진단을 받아서 병원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약을 살펴봤더니 어떤 약들이 들어있었냐면요. 근육이완제,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속 아프지 말라고 소화제, 이제 위보호제, 그리고 한 알이 더 들어있었는데요. 그거는 약간 뭐 일반적인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약을 이제 복용 시작했는데 저녁에 귀가 후에 제가 아로마 오일로 허리에 이제 마사지 요법을 추가했는데요. 저는 블렌딩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일을 하나하나 개별 오일들을 그냥 한 방울씩 제가 이제 코코넛에 아주 살짝 블렌딩해서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발라줬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저는 항상 오일을 마사지 하기 전에 밸런스라고 하는 오일을 사용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항상 먼저 써주고, 물론 복용약에 근육이완제 약이 들어가 있었지만, 마조람이라고 하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을 추가로 더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레몬그라스, 그리고 이제 항염작용이 뛰어난 항생제 오일인 클로브를 좀 써줬고, 근육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해주는 오렌지를 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신경에 눌려서 통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코파이바를 써주고 뼈 통증에 도움이 되는 뭐 그 윈터그린, 뭐 페퍼민트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저는 오일을 써줬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여기 아로마 터치 테크닉은 이걸 같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거 표시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아로마 터치 테크닉 8단계를 해주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해줬고요. 일주일 후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아로마 요법에다가 플러스 원적외선 온열기가 제가 어깨 치료할 때 사놨던 게 있어요. 쿠팡이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열요법을 추가했더니 남편이 훨씬 허리가 부드럽고 통증이 감소됐다면서 얼굴 화색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리고 25년 7월 9일, 허리에 불편감이나, 그러니까 뭐 진단을 받고 지금 보면 한 뭐 2주 정도 지났겠죠? 허리에 불편감이나 다리 저림 등 증상이 있어 주말에 한병병원 내원에 추가 침 치료를 좀 받자. 제가 이제 추가로 더 치료를 받자고 요청을 했어요. 약간 왜냐하면 불편감이나 저림 등 증상이 약간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저희 남편이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대한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저한테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지금 관리하는 것 해보고 나중에 한번 가보자. 기존의 치료 내용을 자기는 고수하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이 크지 않으니까 기존 치료를 그냥 고수해도 되겠다. 굳이 한방병원 가서 침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치료를 이제 꾸준히 제가 했던 건 하루에 한 번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제가 한 번 해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있을 경우에 제가 하루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제가 해주고요. 남편에게 당신이 혼자 셀프로 스스로라도 먼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걸 되게 충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 근육이완제는 그 한 달을 복용하고 나면 계속해서 쓸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근육이완제 대신 마약성 진통제를 넣고 병원약을 처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그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고 한 하루 이틀 복용하면서 속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속이 너무 불편하고 속이 부대끼니까 도저히 내가 이 약을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빼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빼다 보니까 내가 아로마 요법을 좀 더 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본인이 먼저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뭐 조금 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줄게.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여기 안에 제가 일지 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아로마 요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통증이 많이 감소되고 좋아지니까 얼굴이 화색도 좋아지고 막 기분도 좋아지고 이래서 뭔가 좀 이렇게 막 좀 약간 그럼 저한테 고마운 마음도 들고 뭔가 좋아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은 좋아졌으나 저한테 말은 아로마 효과가 있는 거 맞아? 뭐 이게 내가 약을 열심히 먹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약 때문에 그냥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막 저한테 제가 막 정성껏 해주는 아로마 요법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마음이 상하면 아로마를 안 해줬어요. 그럼 아로마를 안 해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막 아프다고 절절거리면서 퇴근해서 와요. 그리고 주말에 또 제가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또 안 해주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막, 나 아파서 앉아서 밥을 못 먹겠어. 또 막 이래요. 그러면 좀 제가 또, 그럼 발라주면 한 10분 있다가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반복하면서 어쨌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 자기가 너무 속이 부대껴서 못 먹겠다고 그 약을 빼면서 저한테 아로마 요법을 적극적으로 해볼게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중간에 대면 하면 제가 또 마음이 상해서 안 해주고 아로마가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왜 당신은 뭐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볼게 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만 빼고 나머지 뭐 소염 진통제 뭐 그런 약들은 본인이 먹으면서 제가 이제 도포를 했죠. 그러니까 아로마 팟터치를 제가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8단계를 해주는 걸 꾸준히 하고 어떤 날은 딥블루랑 프랑킨센스, 뭐 마조랑 이런 아이들을 개별 오일들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바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일지 두 번째는 7월 26일 날 진단을 받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를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리고 8월 8일 날은 변경된 병원약을 2주 정도 복용했으나 이제는 그냥 아로마 요법으로만 나 한번 해볼게라고 본인이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먹는 약을 안 하고 아로마로만 해보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도 이제 변경된 병원약, 그 마약성 진통제 빼고 약을 그래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고 아예 온전히 자기는 아로마로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복용을 넣었죠. 도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조람을 아침에 이제 한 방울씩 먹는 거를 마조랑 코파이바, 페퍼민트, 다이제스텐 이게 소화기 오일이죠. 오레가노 항생제 오일이고요. 이걸 이렇게 복용도 같이 하면서 마사지도 하고 온열요법을 같이 했어요. 자, 아로마 요법의 특징을 제가 잠깐 적어 놨는데요. 아로마 오일을 허리에 도포하고 온열요법 이후에는 통증 감소와 허리의 부드러운 느낌이 병이 나은 듯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 사용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남편한테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이건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걷기 운동을 나가더라도 제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제가 제발 짧게 10분이나 20분 짧게 하고 들어와라.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편이 저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나은 듯 착각해서 허리 자세 등 다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허리 치유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탁 의자에 앉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워한 적도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를 한 후에 다시 식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의 상황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본인이 약간 주의점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운동과 허리 자세를 좀 조심하게 되니까요. 점차 호전되어 가는 게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 진단 후 한 3개월 차 됐죠. 허리 부분만 약간 자극이 있고 다리와 엉덩이 자극은 괜찮다고. 그러나 허리를 자기는 이제 구부리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 6일, 7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9월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시골 시댁에 가서 밭일을 도와드리고 올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 일지 세 번째. 그러니까 9월 25일 협착증 진단받은 지 만 3개월 차인데요. 이때는 몸살 감기가 살짝 있었고요. 27일에는 몸살 감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아지고,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 주말에, 27일 주말에는 다시 본인이 또 직접 운전해서 자동차 장거리 운전을 하고 멀리 다녀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25년 10월 5일 날 추석 성묘 벌초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과 도련님 남편 셋이서 이제 벌초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로 직접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무리하게 허리를 구부려 풀을 치우며 허리를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초를 오전에 새벽에 가서 오전에 하고 왔는데 오후에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이게 통증이 허리가 아프다 막 통증이 밀려오니까 제가 이제 아로마 8단계 오일을 항상 제가 시댁에 갈 때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8단계 오일을 해주고 딥블루 럽 크림으로 또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이제 통증이 밀려오니까 저녁에 자기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협착증 진단받아서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통증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약을 한 번 먹고 아로마 오일을 제가 한 번 더 또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랬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늦은 밤 11시 경에도 제가 한 번 더 마사지를 해줬고 병원 약을 한 번 더 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실은 두 번이나 약을 복용하고 아로마 마사지도 사실은 세 번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고 해서 제가 새벽 2시에 아로마 마사지를 또 제가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이 자기 사실은 새벽 3시까지 막 잠을 못 자고 4시경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엄청 심했단 얘기예요. 너무너무 심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6월 달에 처음 협착증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정말 비교도 안 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을 물으니까 어제와 같은 심한 통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주 간신히 새벽에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과 점심을 먹고 시댁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면 뭐 뒷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이동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 괜찮다고 앞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반 정도 승용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도착해서 제가 바로 허리에 아로마 마사지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약을 한 번 더 먹고 마사지도 바르고 온열요법도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마사지 해주고 요렇게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10월 7일 3일째 약을 계속 같이 복용하고 있었고요.
벌초 후에 첫날과 같은 심한 통증은 사라지고 약 복용과 아로마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연휴가 이번에 되게 길었잖아요. 연휴를 이제 편안히 보냈죠. 그리고 이제 10월 8일 날 어머니 협착 처방약을 난 이제 한 3일 정도 약을 먹고 나니까 약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건 그냥 그렇게 자기를 너무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이 감소가 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용을 멈추고 아로마 요법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과 불편감이 심하지 않아 아로마 요법만 하고 온열요법은 항상 했어요. 온열요법은. 그러니까 훨씬 좋다고 막 완전 어떻게 얘기할 정도냐면 온열요법을 하면 너무 좋으니까 온열 효과 때문에 허리가 좋은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로마를 같이 바르면서 온열요법을 해서 당신이 도움을 받은 거야. 온열요법만 한다고 해서 허리의 통증과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은 진짜 계속 아로마를 뭐랄까,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약간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10월 18일 날 토요일 날 한방병원에 이제 같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 내원을 왜 했냐면 남편이 이제 허리랑 이런 불편감이 많진 않았는데 다리에 이 자꾸 약간 신경이 돌아오지 않고 발가락이 서지지 않고 막 이러니까 뭔가 조금 마음에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의 병원으로 내원해서 척추 전문 한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침 치료랑 이런 거를 좀 같이 하자.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같이 갔던 건데요. 기존에 허리 촬영했던 CT 자료가 없어서 진료에는 조금 제한적이었고요. 약간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는 몇 가지 하셨어요. 좀 걸어보세요. 걷는 자세, 그다음에 이제 약간 발가락에 힘이 가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발가락으로 서보세요. 뭐 이런 걸 했는데 남편이 잘 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선생님이 테스트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뭐 약침이나 치료를 조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추나락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왔고요.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저희 남편이 또 방문해서 이제 테스트와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저희 남편이 2주 정도 자기가 갔었는데도 계속 뭔가 발가락에 힘은 완벽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3주 차에는 또 시댁에 있어서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한방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발가락에 힘이 지금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뭔가 조금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고 이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제 10월 30일 날 저한테 2주 이상 왼쪽 발가락에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너무 자기는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을지 모르니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가서 자기는 MRI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있냐 했더니 통증은 거의 없대요. 통증은 거의 없고,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발가락을 지탱하며 이렇게 서는 것이 되지 않아서 자기는 신경의 손상이 너무 걱정이 된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손상이 된 게 오래되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나는 다른 병원을 가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 한방병원은 수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에서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고 싶어 해서요. 제가 그러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원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그건 당신이 좀 알아봐서 해. 왜냐면 또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알아보는 건 제가 남편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5년 10월 3일 날, 11월 3일 날 강남 21세기 병원을 예약을 했대요. 시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수술하신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은 CD 판독료가 6만 원이고 MRI가 60만 원이래. 이 얘기를 저한테 왜 했냐면
제가 아는 지인의 병원은 MRI를 검사하는 비용이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판독 기계가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찍어서 가지고 가자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판독료 6만 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발가락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걸 걱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병원으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병원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인 거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지 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인지시켜 줬더니 그러면 다른 병원을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11월 3일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자꾸 예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우지원 선생님한테도 이제 제가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 중에 그 간호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를 한 20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력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전화로 조언을 좀 구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 병원에서 그 MRI를 디테일하게 여러 컷으로 찍어서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도 얼마든지 다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웬만하면 그냥 종합병원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종합병원으로 간다면 여기 수원의 카톨릭 그 빈센트 병원에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거기서 수술을 받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안심이 되면서 제가 하는 말을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그 한방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더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엄청 심한 디스크 파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터져서 디스크가 막 옆에 흐르고 있는데 이 정도면 2주에서 3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엄청난 통증과 불편감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지내셨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로마 요법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로마 요법을 조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통증은 거의 없고 허리에 묵직한 느낌과 발가락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것만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없다는 발가락을 다시 테스트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가락으로 설 수 없었는데 잠깐 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약간 호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MRI 사진상으로 보이는 정도는 사실은 금방 회복이 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금방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 남편이 지금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나 컨디션이 정상인 거구나라는 걸 본인이 좀 더 받아들이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요즘은 얼굴색이 엄청 피고요. 저한테도 어찌나 말도 부드럽게 아주 노곤노곤, 아주 나긋나긋하게 저의 말을 또 잘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 이제. 아주 조금 훨씬 더 잘 듣고요. 뭐 약간 신뢰도 생기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않겠다. 왜냐하면 통증도 없고 신경이 살아나고 있는 이런 반응들을 보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 신경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현재는 이제 한방병원에서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다고 해서 한 달만 먹어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한약을 좀 먹으면서 아로마 요법과 온열짐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아로마 오일은요, 프랑킨센스, 재생에 도움이 되는 프랑킨센스, 신경을 살려주는 코파이바, 그 다음에 아예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그 아로마 터치 블렌딩 오일 있잖아요. 그거랑 페퍼민트. 이거를 섞어서 손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딥블루 럽을 짜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그걸 허리에 꼬리뼈랑 허리 척추 라인 따라서 허리 전체적으로 잘 바르고 온열 요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주지 않고요. 남편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간 날짜를 정리해보면 6월 24일 날 협착증 진단을 받았었고, 7월 28일 날 병원약을 멈추고 아로마 테라피를 적극적으로 했던 거죠. 이제 도포와 이제 뭐 이렇게 온열찜. 그리고 10월 5일 날 벌초를 하면서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사실은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예요. 협착증이 아니라 디스크가 파열됐던 거예요. 11월, 그렇지만 10월 5일 날 디스크가 파열되었던 거지만 저희는 사실 한 달 뒤에 MRI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뭐, 그때 엄청난 통증이 미친 듯이 심하게 계속 아팠으면 저희 남편이 아마도 병원을 가서 뭔가 2차적인 걸 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11월 7일에 가게 된 거죠. 6월 22일 날 협착증 진단을 받고, 24일 날 받고, 현재까지 저희는 허리의 이슈는 5개월 차입니다. 자, 제가 아로마 테라피 일지를 정리하면서 조금 이제 느낀 점이 있어서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로마 테라피를 실행하면서 이점과 단점을 느꼈어요. 이점은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많이 감소시켜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점이고요. 단점은 통증과 염증이 좋아져 허리, 엉덩이, 다리 등 불편하게 하는 느낌을 현저히 감소시켜 나은 줄 착각하게 만들어 협착이나 디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나 운동을 하게 돼요. 이건 저희 남편이 했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허리가 조금 좋아지면 이렇게 좀 바른 자세로 좋은 자세로 앉으려고 해야 되는데 되게 삐딱하게 앉거나 막 허리에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세들. 그 다음에 제가 걷기 운동을 제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걷기 운동을 1시간, 1시간 반씩 막 2시간씩 하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는 걸 되게 반복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로마가 조금 바르면 좀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부드러워지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유 과정 중에 아로마 요법 후 갑자기 빠르게 통증이 감소되고 몸 컨디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 나은 줄 알고 건강을 더 회복시키려고 남편은 무리한 운동을 했어요. 아로마 요법으로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예전처럼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일을 하여 몸 상태가 다시 불편해졌다가 제가 다시 아로마 요법을 더 열심히 해주면 다시 좋아지고 다시 불편해지는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어리석은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다 나았다는 어리석은 착각만 하지 않는다면 아로마 요법은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회복 시간을 놀랍도록 당겨주고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줄여주어 삶의 질이 많이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정말 확실한 보조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네, 저희 남편으로부터 아주 생생하게 제가 음, 경험한 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네, 저기,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계속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협착이 생겼거나, 디스크가 뭐 이렇게 생겼거나 하는 게 정말 뭐 한 달 만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좀뭐 근육도 키워주고, 하다 보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선생님 전화하셨는데, 제가, 어, 무리하시면 안 된다. 네, 무리하면 이제 끝이다. 네,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선생님 이제, 이제 제가 3번 정도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시면 더 재발합니다. 다음엔 더 네, 아파요.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다시 또 반복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이제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시더라고, 네, 느낌에. 그래도 네, 제가 또 계속 얘기했어요. 네,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벌초에서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그 산소 없애라.
산산하게 중하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흥분해서 막 그 얘기밖에 계속 막 한 얘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골격이 무너진 거잖아요. 어떤 살이 네. 찢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바뀌는 적혈구가 새로 생성되는 데는 3, 4개월이잖아요. 근데 뼈가 바뀌는 데는 7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가 저기 재발할 걱정하는 게 그 모든 신체가 예전에 그 저기 새로 다 생겨야지. 암이 발생했던 몸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다 생겨야지만 되는 기간이라서 저는 이제 한 7년 정도를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 3년 이상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하지 않는 거. 근데 앞으로 벌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 벌초를 저희 시댁 응, 식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하는 멤버들이 아주 여러 명이 있는데요. 응, 응, 그분들이 이제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응. 좀 더 이번에 무리하게 하게 된 아, 거죠. 아, 아, 아. 그러면 이제 벌초를, 저기, 뭐야, 추석 지나고 하던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네네. 모일 때만 하던가, 네. 이제, 그래야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되는데 네, 남편이 네. 이제 자기가 허리가 그냥 사실 이제 많이 호전되다 보니까 응. 할만하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앞부분에 이런 거잖아요. 저, 제가 이제 그 저기, 협착증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고 반복해야 한다. 만약에 그 쉬지 않고 계속하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신경이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포인트예요. 그 부분을 네. 늘 명심하면서 충분히 좋아지면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강한 일을. 그렇지만 진짜 무리한 거, 무거운 거 든다거나 무리한 이런 거는 절대 피해야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정말로 중요한.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제가 조금 음,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음, 이제 저희 남편한테도 저도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아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지원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제가 엄청 저한테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음, 아, 자기가 했던 행동이 좀 음, 잘못했던 거였구나. 그리고 음,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요. 진짜 이제는 조금 듣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다행이에요. 정말 네.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꼭 아파야지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협착과 음, 디스크에 대한 걸 좀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제 음, 주변에 디스크와 협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음, 진짜. 그리고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요거는 내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네. 녹화를 중지하셔야